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딸기 농가에서 들으면 반가울 만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그동안 이 딸기를 재배하려면 도외에서 이 모종을 들여왔었는데 이제는 우리 제주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직접 이 딸기를 키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제주산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건데 그쵸. 사실 그동안 이 묘종을 육지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과정에서 일부 품종에 이게 불량 묘종이 있어가지고요. 농가들이 어려움도 있었고 또 거기에 물류비 부담까지 갖고 있어서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농가들이 부담을 좀 덜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안에서 자급 체계를 이렇게 다지는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이렇게 제주에서 만든 모종으로 재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네. 좀 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이 탄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산 딸기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네. 이 지역 농업에서 이런 작은 실천과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딸기, 제주산 딸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매주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분이죠. 오민경 리포터와 함께하는 오민경의 도전 시간입니다. 자, 오민경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민경의 네, 도전. 도전. 네, 오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도전하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요즘 좀 날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도 좀 풀 겸 아주 힘을 제대로 한번 쓰고 왔습니다. 어떤 도전일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햇살 좋은 날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햇살도 좋고 바다에 나오니까 더 좋고. 오늘 저의 도전은 뭔가요? 네, 오늘 도전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오늘 힌트는 냄새로 드릴 거고요. 눈 잠깐 감아보세요. 냄새? 자, 이거 받고 민경 씨는 지금 모르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그렇군요. 약간 이게 신선할 때하고 부패했을 때 냄새가 달라서. 아, 진짜요? 이거 바다에서 나는 냄새가 아닌데? 좀 약간 역하고 좀 비릿한 똥 냄새? 네, 한번 봐보세요. 뭔지. 이거 톳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몸국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똥 냄새가 나죠? 얘는 괭생이 모자반이고요. 네. 오늘 이거 수거하는 게 미션이에요. 괭생이 모자반. 근데 지금 제주 바다에 괭생이 모장이 너무 많은데. 최근 계절풍을 타고 제주 해변을 뒤덮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 그대로 두면 금세 썩어 악취까지 심해지는데요. 문제는 치워도 또다시 계속 밀려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미션은 네. 괭생이 모자반 수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봉투를 3개를 드릴 거예요. 담을 수 있는 봉투를. 그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가득 채워 오시면 미션 성공해 드릴게요. 네. 하나를 골라서 가득 채워오자. 네. 민경 씨가 고르지 않은 2개는 제가 채울게요. 오, 2개씩이나? 오. 피디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봉투 보여드릴게요. 그치.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그러니까요. 첫 번째 봉투는 오. 좋다. 너무 작은데.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오! 이것도 좋아요. 오늘 촬영 빨리 끝나겠는데? 자요. 세 번째요. 오, 이거 갑자기 조금 커졌다. 저 고민할 시간 좀 주세요. 저 잠깐 생각 좀 민경 하고 씨가 올게요. 또 큰 거 선택할 거예요. 뭔가 PD님의 계략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고민해봤는데요. 작은 거 아니면 큰 거. 고수민 PD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뭔가 작은 거 하면은 그거는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피디님은 좀 힘들게 하고 싶단 말이야. 좀 큰 거 피디님이 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오민경 리포터의 성격상 그냥 3번 선택할 것 같아요. 큰 거. 오케이.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결정했어. 오케이. 가보자. 결정했어요. 예, 뭘로 하시기로 하셨어요? 3번. 큰 우와, 걸로 할게요. 우와. 진짜요? 반전은 후회 안 없다. 하시겠어요? 네. 진짜요? 착하다. 오민경이 도전 시작합니다. 민경 씨는 하나 하는 거고 저는 2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강조해 주셔야죠. 아, 민경 씨 하나, 저 2개요. 저 큰 거, 피디님 작은 거. 여기 가득 채워올게요. 렛츠 고! 매년 제주 해안으로 밀려드는 괭생이 모자반은 해변을 뒤덮어 큰 골칫거리인데요. 해안 경관 훼손과 위생 문제는 물론 관광객 불편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저것도 잘하자. 저걸로 치우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민경 씨. 네? 맨손으로 하시게요? 장갑 주실 거죠? 네. 장갑 주셔야죠. 아, 깜빡했다. 자, 이거 면장갑. 자, 고무장갑. 오호. 오, 잘 잡네요. 준비 완료. 아니 고수민 PD랑 다니면서 운동신경이 좋아졌어요. 네. 이제 서서히 티키타카가 맞아가는 중이에요. 강하게 컸어요. 붙어 있네. 아, 이게 이런 돌에 붙어서 마르면 떼기가 힘드네. 근데 이게 그냥 보기에는 뭔가 몸국처럼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바싹 마르면 아까 그 냄새가 좀 이상해가지고 빨리 주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주도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다마다 이런 게 있으면 너무 힘들겠는데요, 이거 줍기가? 아, 진짜 많다, 많아. 정말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와, 여기 진짜 많다. 이거 맞아요? 이거 심각한데? 무슨 생명체 같아요. 우와. 와, 진짜 크다. 어머, 어머. 저게 물기가 진짜 많아서 무거워. 지금 엄청 무거울 우와. 거예요. 저 오민경 씨가 드는 거예요. 저거 와, 이거 지금. 진짜 무겁다. 와. 우와. 제가 봤을 땐 PD님 지금 저 오래 걸릴 줄 알고 뭔가 안 하고 지금 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걸로 내가 리포터 인생 역전 해보겠어. 오, 대박. 그거 하나 넣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와, 이렇게 채워도 근데 아직 반이나 남았어요. 진짜? 아, 허리야. 아니 고수민 PD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지금 고수민 PD 뭐 하는 거예요 아우, 지금? 이거 언제 다 채우지?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저는 하나하나 힘들게 마대에 꽉꽉 채우고 있는 동안 피디님은 달랑 작은 봉지에 담고 계셨더라고요. 아 피디님 이거 반칙 아닌가요? 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야, 좀 웃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예. 뭔가 부호가 된 느낌이다. 우와. 아우 힘들어. 겨우 다 했네. 귀엽네요. 그리고 뭔가 저 PD님한테 약간 선심 쓰는 척 2개 한다고 해야겠어요, 저도. 이거 너무 많아서 2개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내 이미지도 챙기고 이제 PD님한테 좀 어깨 으쓱하면서 말도 하고 저 2개 할게요. 민경 씨, 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또 한다면 한다 오민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2개 할게요, 피디님처럼. 진짜요? 네, 마대로 2개 할게요. 저는 큰 걸로. 그냥 갖다 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 여기 놔두면 안 되니까 저기 해안가 쪽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뺄게요. 오, 저 들고 나가는 게 무거울 텐데. 피디님. 네? 솔직히 이건 해주실 수 있잖아요. 뭐요? 보면서 웃지 마시고. 이 정도 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 2개 하기로 했는데. 알았어요. 네, 이건 좀 옮겨주세요. 거기 놔두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우자자자자자. 아유, 그래도 듬직하네. 이렇게라도 피디님 좀 괴롭히려고 했는데 왜 쉽게 들고 가시죠? 아, 고수민 PD가 의리가 있네요. 네, 그러게요. 맞아요.
PD님이 마대를 옮기는 동안 저는 두 번째 마대에 채울 준비를 했는데요. 왜 없냐 또? 아니 왜 안 보여? 아까 그렇게 많던 게? 누가 와서 다 치운 거 아니에요, 이미? 민경 씨, 네. 저 다 하고 왔어요.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까지 그렇게 많이 보이던 게 이걸 받아와서 그런가? 안 보여요 이제. 아, 그럼 제가 거기 1분 만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뭡니까? 그냥은 안 되고요. 아이 뭐요?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괭생이 모자만 줍고 있죠. 그럼 괭생이로 삼행시를 짓고 카메라 감독님이 오케이 하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운 띄워주세요. 괭, 괭부터 어려운데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생, 생각보다 많아요. 좋은데? 이, 이?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빠이 많아요. 아직 일본어 쓰신 거예요? 지금 통과. 이런 거 쉽지. 그럼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성공하셨으니까 저기 해안가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와. 세상에 여기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다란 모자반 융단이 깔려 있었는데요. 여기 어때요? 여기 그냥 괭생이 핫스팟인데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분 만에 채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 그랬죠. 맞아요. 1분 지나갑니다. 준비. 네? 시작. 아 이거 안 되잖아. 안 떨어져. 아니 이거 말라서 잘 안 떼져요. 네, 10초 지났어요. 이게 말라서 잘 안 떼져요. 으야. 저게 제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우와. 오. 네. 아까는 쉬운 거였네. 와. 와, 아니, 좋은 마음으로 두 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미션이 됐지? 이 모래 속에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9, 담고 또 담아도 끝없이 나오는 7, 괭생이 모자반. 6,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날 것 같았는데요. 일단 마대 두 자루로 다 채웠습니다. 1. 아, 성공. 갑시다. 갑시다. 갈게요. 에이치. 오늘 보상은 못 받았지만 마음만은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네, 그냥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도전 보상은 못 드리지만 정말 칭찬은 괭생이 모자반 2포대 이상으로 저희가 칭찬을 네. 듬뿍 드리고 싶네요. 아, 고생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했다. 네. 아, 저도 좀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정말 직접 가서 보니까 더 뿌듯하고 행복했고, 그리고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가 특히나 더 심각하다고요? 네,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유입된 이 괭생이 모자반이 약 880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배 이상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시기도 우리가 알려진 시기보다 좀 더 이렇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한 3, 4월쯤 네. 이때 집중됐었는데 올해는 1월 말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제주시 북부 해안, 2호 해수욕장 그리고 삼양 해수욕장의 피해가 좀 무척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기 주머니가 또 많아서 뭐 바다 위에 굉장히 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요. 뭐 어선 스크류에 감기거나 아니면 항구나 포구에 많이 쌓이면 출항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녀 작업 또 양식장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문제도 진짜 있겠네요. 그리고 또 사실 제주는 무엇보다 또 관광지인데 이 경관 훼손도 심각할 것 같아요. 네, 이 모자반이 쓰레기랑 섞인 다음에 썩어가면 정말 악취 그리고 벌레 유해가스까지 이 환경 오염을 실제로 유발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지독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많이 밀려오는데 우리가 해류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밀려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걱정이네요. 2호 해수욕장이랑 삼양 해수욕장에서는 바다 환경 지킴이 분들이 이렇게 직접 쓰레기를 모자반 더미에서 골라내고 네. 중장비까지 동원을 해서 현재 치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저걸 이렇게 치우면은 이제 저건 어디로 갈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뭐 몸국에 들어있는 몸은 뭐 우리가 맛있게 먹기라도 하지 네. 저거는 뭐 어떻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 방안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해요. 뭐 수거한 모자반을 퇴비 아니면 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품 원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얘기 나오면서 이 제주 바다가 이제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모자반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뭐 조성이 됐다 이런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주 바다가 정말 이렇게 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미경 리포터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했다.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부터는 자연국 리포터가 새로운 미션을 부여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대체 뭘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죠. 자연국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 개업맨은 이제 가고 이제 네. 모이맨으로 찾아온 자연국입니다. 모임맨? 그래요. 아니 근데 사람 냄새 나는 곳이면 어디든 네. 언제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기대가 되네요. 제가 이제부터 코너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제주도에 이색 모임이 정말 많다고 해요. 네. 제가 곳곳을 제가 찾아갈 텐데요. 운동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먹는 거였으면 더 좋겠고 우리 모임 정말 재밌다. 우리 동호회 너무 좋다.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찾아갈게요. 오늘은 어디를 가나요? 오늘은요. 열정이 너무 넘치는 그런 곳이거든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제주 도내에는요 정말 이색적인 모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이색 모임을 찾아가는 그 시간. 먹는 걸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과연 어떤 모임들이 있을지 제2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는 또 어떤 곳일지 음악이 들려? 첫 시간부터 화려하네요. 아주. 여기 뭐예요? 뭔가 인싸들의 향기가 벌써부터. 정말 진짜 인싸들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오. 많죠. 자, 여기가 어디? 이야, 분위기 좋은데요? 셔플. 예, 춤은 맞습니다만 어떤 춤일지 맞춰보세요. 맞아. 춤도 여러 가지니까요. 뭐 에어로빅, 방송 댄스. 이거 근데 셔플 댄스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좀 쳐보셨나 봐요. 아니, 셔플. 제가 춤은 못 춰도 볼 줄은 알죠. 좋은데요. 네. 와, 지부장님 여기 셔플 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셔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셔플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대놓고 이렇게 비만 이렇게 예. 제가 진짜 오시면 확실히 진짜 빼줍니까? 확실히 빼줍니다. 와, 그쵸 이거-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들 감성 있게 모자를 그러니까. 눌러 쓰시고 모자가 준비물이에요? 분위기가 좋은데요? 안경도 쓰시고. 멋쟁이 분들이에요. 이야, 굉장히 몸놀림이 가벼우신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곳에서 자꾸 이렇게 뛰다 보면 무릎 연골이 나갈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또 괜찮을까요? 아주 괜찮아요. 제가
저기 30대, 40대 배드민턴 치다가 연골 손상이 와가 찢어져서 수술을 했는데 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셔플에 처음 가입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제가 신호등에서 우리 애기 아빠 저쪽에 있었는데 제가 뛰어서 갔어요. 뛰어서 갈 정도로. 네, 원래 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뛸 수가 있구나. 전혀 관절에 무리가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이렇게 뭐 힘들고 막 이럴 텐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파트 13층에 사는데 예. 예, 요즘은 아파트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걸어 예. 올라갑니까? 13층까지요?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이 강화가 돼서 코어가 예. 그리고 고관절 운동도 많이 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뭔가 이 댄스라는 게 박자감도 있어야 되고 리듬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요즘에 또 중년부들이 깜빡깜빡하고 이러는데 이게 또 가능한지요? 제가 6개월 만에 음치박치 탈출했습니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그 신호들 건널 때 아까 분은 남편을 보고 달려갔다 했잖아요. 저는 남편이 있으면 런닝맨으로 갑니다. 런닝맨으로 갑니까? 뭐 인정됐다고 보고 네. 음치박치를 탈출하는 건 노래지. 자, 하나, 둘, 셋, 넷. 1, 2, 3, 4. 아유, 박자 못 맞추시네,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데. 예. 셔플 댄스는 정말 저 한 자리에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어서 공간이 또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쉬워 보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지만 저게 어려워요. 동작들이 어려워요. 박자감이.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장인정 아나운서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잘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8년생으로 내후년이면 70입니다. 셔플 댄스는 생각보다 무릎에 무리가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나이에 맞게끔 자기 텐션을 느끼면서 서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관절경 근막 수술을 양쪽 다 했는데 뭐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이 셔플을 접하고 나서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고 마음 먹지 않고 내 템포대로 할 수 있는 그만큼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느는 것 같습니다. 시범 한번 보여주십시오. 70세의 몸놀림. 와, 대단하다. 진짜 가볍다. 제가 배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네, 한 달 사이에 몇 인치가 주셨어요? 8cm가 줄었어요. 8cm가 예, 줄었다고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예, 애가 셋이라서 예. 배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예, 육아 예, 출산을 그렇죠.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해서 그런데 만일에 계속하면은 회원님들하고 같이 바디풀도 같이 우와. 자, 셔플의 가장 네. 기본인 런닝맨 스텝을 배워보도록 런닝맨. 하겠습니다. 네. 자, 줄이 3개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가운데 서시고 앞뒤로 똑같은 간격으로 벌리고 가운데 오고 벌리고 가운데 오실 거예요. 우선 허벅지 들어 올려주시고 앞발은 앞으로 뒷발은 뒤로 동시에 뺄 겁니다. 허벅지 들어 올려주시고 동시 벌려. 토끼처럼. 네, 오케이. 동시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앞발은 뒤로 당기면서. 뒷발 허벅지 벌려주시고 자, 요거를 반복해 주실 건데요. 자, 우선 운동 돼요. 진짜 운동 돼요. 와. 아니, 이게 하체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중년들한테 하체 운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체 운동, 네. 복근 운동. 어우. 1 and 2 and 1 and 2 and 다 놀라고 있어. 다 놀라고 있어, 지금. 자, 다시 저걸 한다고. 자연국 씨가 저걸 따라한다고 지금 다 놀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삼촌들은 칭찬을 참 잘해주셔요. 오, 이제 노래에 맞춰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이제? 누가 버티나 오. 게임입니다. 아. 완전 유산소네. 근데 체력이 어마어마하고 너무 소진돼요. 지금 세 분이 와, 나오셨는데 최후의 3인. 야. 지금 노래가 한 3곡 정도 지금 흐른 시간이거든요. 곡이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데 저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저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셔플만. 진짜 힘들겠는데. 숨 좀 고르시고. 아이고, 땀이 엄청 나시네.
아유, 지금 아까 봐도 한 노래 한 3곡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한 거잖아요. 제가 제주지부 최초로 들어온 남자 회원입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 오늘 그 명예를 지키고자 명예 지키고자. 네,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자, 촛불 댄스의 매력, 저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제가 시작할 때 저도 런닝맨 한 달 했는데 네. 10kg이 빠지더라고요. 10kg. 네, 장난 아니고 매일 하루에 30분씩 런닝맨을 하니까 한 달 10kg 빠졌습니다. 제가. 진짜 좀 살 좀 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셔플이 최고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다들 모여서 쇼폼 제작들도 하시고 꼭 셔플이 아니라도 너무 재밌게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회원들하고 신나는 리스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요즘에 이런 쇼폼이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저희들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가봅니다. 자, 나 오른쪽, 일상은 오른쪽이야. 나 왼쪽이야. 나 왼쪽. 자, 가봅시다. 시작. 1, 2, 3, 4, 5, 6, 7, 8.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네. 한라산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요즘 이런 영상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건강하고 함께 즐겁게 셔플을 하자가 저희 지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 도민들이 항상 건강하고 이제 모두 모여서 이제 즐겁게 셔플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온 도민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셔플은 나한테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이다. 셔플은 나에게 행복의 시작이다. 셔플은 나에게 마누라 투다. 셔플은 나에게 갱년기의 탈출구다. 셔플은 나에게 재테크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제주 셔플 화이팅!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곳에선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셔플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제주 중년 힐링 셔플 화이팅! 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냥 몸이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약간 뭔가 움직이게 돼.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처음에 중년 셔플이라고 해서 네네. 뭔가 조금은 약간 그래도 엄근진한 뭔가 네. 엄숙한 분위기, 좀 조심스러울 줄 알았는데 와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고 에너지가 그냥 팡팡 터지네요. 네. 잠시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 모임은 정말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중년만 되는 거예요? 중년이라서 네. 저도 중년이라서 꺼리게 배웠었는데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전국적으로는 지방 곳곳에 셔플 모임이 전국 협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제주 협회는 지금 활발하게 한 지는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 셔플 협회가 있고 제주 지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네네네. 같은데 그러면은 누구나 저기 가서 등록을 하면 저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가입을 해서 이렇게 어울리는 부분은 뭐 누구나 다 가능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배워야 되잖아요. 소정에 조금의 수강료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도 자격증이 있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꼼꼼히 가르쳐 주셔서 이게 누구나 이렇게 다가서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이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완전 왕초보 분들도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뭐 화면 보니까 정말 처음 배운 현국 씨도 뭐 아까 그 러닝맨 스텝부터 아니 근데 네, 원래 하던데. 좀 소질이 있어. 아 그래요? 네, 소질이 있어. 리듬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또 춤을 원래 추셨던 분들이 또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이제 와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내 나이에 가능할까? 지금 나이에 또 망신인데 이러지만 또 이게 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 시간만 또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인터뷰하신 분 중에 남자분이었는데 야, 저는 70세. 그분이 그 말이 기억에 남아요.
내 템포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내 맞습니다. 나이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따라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영상 마지막에는 모두 다 같이 외쳤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네. 외치시는 모습이 보기 정말 좋았고 모두가 한 분 한 분 다 정말 주인공처럼 재밌게 즐기면서 사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단순히 뭐 춤 모임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제 2막의 응원단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이게 또 제주지부가 시작한 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아마 화면 보면서 내 나이에 내가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 망설이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년한테 이 하체 운동 중요합니다.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앞으로 형국 씨 뭐 이런 이색 탐방 모임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유, 당연하죠. 우리 모임 좀 소개 좀 하고 싶다. 어. 우리 동호회 엄청난 동호회야. 네.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리 같이 모여보게 마시. 오, 좋아요. 좋네요, 좋아요. 앞으로 이 코너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는 또 어떤 아주 재밌는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모임이 소개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주엔 이번에는 제주 지역에서 어떤 일들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볼 텐데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이 2주의 시간을 통해서 좀 전해드렸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제주 4.3 당시에 강경 진압을 주도하며 무고한 양민 희생을 키웠던 인물로 이제 후대에서 이제 평가되고 있는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둘러싼 논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논란이 최근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전격 취소하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인데요. 단순히 한 개인의 자격 문제를 넘어서 이 국가유공자 등록 시스템의 맹점을 이제 정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전수조사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3이라는 역사성, 어떤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게 정부나 이쪽 단체에서 국가유공자 그거를 취소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 아니었나요? 예, 이번에 정부가 밝힌 결정의 핵심적인 사유는 절차적 하자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무공훈장을 받은 인사는 이제 별도의 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이 되면은 국가유공자로 바로 등록이 돼 왔었는데요. 이것이 법에 명시돼 있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박진경 대령의 등록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물론 비슷한 사례로 등록된 무공수 훈자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이제 전담팀까지 신설을 해서 이 공정 내용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이 법적인 절차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이제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도민들에게 국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국가유공자라는 명예가 그 이름에 걸맞은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좀 공정하고 좀 상식적인 보훈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게요. 좀 국가가 부여하는 어떤 그 명예의 무게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절차의 문제를 그냥 바로잡는 데서 나아가서 역사적 책임 또 가치까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벌써 100일 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의 이제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는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의 이제는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연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사실상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유력 후보 3인방의 셈법이 그야말로 이 예측 불허의 안개 속으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저마다 치명적인 감점 페널티라는 외부 변수에 마주하면서 좀 출발선부터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지방선거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선이 뭐 곧 본선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만큼 당내 경선 구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먼저 그러면 현직 지사의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이 현직인 오영훈 지사는 가장 먼저 큰 암초를 이제는 만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영훈 지사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중앙당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게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경선 득표수의 20%가 깎이는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페널티를 안게 된 것이죠. 오 지사는 이제 즉각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경선을 완주하겠다라고 배수의지를 쳤습니다. 이 민선 8기 도정의 성과를 중앙당이 외면했다라면서 이제 서운함을 표하면서도요. 혁신 정책들이 도민 공감대를 온전히 얻지 못한 측면은 일부 인정한다라면서 또 자세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소위 얘기하는 그 현직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좀 이번엔 기대해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후보자들은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거 방정식이 또 재미있는 것이 유력한 경쟁자 중 한 명인 문대림 국회의원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는 점입니다. 문대림 의원은 과거 2012년 총선 당시에 당의 공천에 불복해서 탈당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요 강화된 당원에 따라서 이 탈당 이력을 지니고 있다면은 경선에서 무려 25%의 감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은 20%의 감점을 받는 오영훈 지사보다 오히려 문대림 의원이 더 불리한 악조건에서 뛰어야 하는 셈이겠죠. 다만 민주당의 경우는 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 감산 규정을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이제 특례 조항이 있는데요. 문 의원은 최근 이제 대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감점을 적용받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에는 이 감점 규정에 대한 적용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성곤 의원의 행보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셈법이 굉장히 네.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런 감점 요인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주시 지역의 인지도가 좀 약세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릴까가 앞으로의 선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당내 경선 구도는 이 오랜 정치적 동지인 이 세 사람이 어쨌든 도백의 자리를 두고 좀 피말리는 집안 싸움을 벌인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시기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유권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이 선택은 도민 유권자들의 몫인 거잖아요. 각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꼬박 한 달이 된 것 같네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지역 모 중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이제 8개월 만에 이 순직이 인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명예가 최소한이나마 지켜졌는가 싶었는데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비극을 막지 못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의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이 해당 사립학교의 법인이 내린 징계 결과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좀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분 자체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기 어려운 처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 아닌가요? 예, 당초 제주도교육청이 이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학교 관리자들의 책임이 명확하다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인 측에 이 관리자들에 대해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이 법인에서는 학교장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렸고요. 그리고 교감에게는 아예 징계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었던 허위 경위서 작성 건마저 이제 가볍게 넘겨버리면서 유가족의 상처를 다시금 헤집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확실히 그 교육청이 요구했던 수준과는 좀 온도차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거였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김광수 교육감도 이 신학기 맞이 기자회견을 최근에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작심한 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법인의 징계 결과를 두고 쉽게 말해 교육청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직격했는데요. 교육청은 이제 부랴부랴 징계 재심의를
공식적으로 이제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약 학교법인이 이를 끝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이제는 불사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는데요. 현재 유가족과 교원단체가 앞서서 청구를 했었던 감사원 감사도 이제는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뼈아픈 좀 비극 앞에서도 이 학교 측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고 사후 책임마저 회피를 한다면은 과연 어느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까 좀 씁쓸함이 남는 사안이거든요. 고인에 대한 진정한 예우는 시스템의 맹점을 고치고 또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 현승준 교사의 어떤 순직, 인정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학교의 책임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뒤따라야 의미가 있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이렇게 같은 일이 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의 문화를 영상으로 살펴보는 제주 문화상징 백선 시간입니다. 제주는 섬 전체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곳이죠.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게 바로 용암 동굴인데요. 제주의 동굴은 세계적인 화산 지형의 보고로 꼽힐 만큼 굉장히 뛰어난 지형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제주 용암 동굴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하 세계는 오랫동안 세상 밖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고요한 신비에 쌓여 있었다. 영겁의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진 천연의 공간. 빛조차 들지 않는 그 속에서 자연은 다시 숱한 세월 다양한 지형들을 다듬고 빚어왔다. 천연 동굴이 빚어놓은 그 세계는 지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한다. 특히 제주의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는 경관과 지질적 가치면에서 세계적이다. 검은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류가 지표의 경사면을 따라 해안까지 도달하면서 많은 용암 동굴을 만들어냈다. 이 중에서 백디굴, 만장굴, 김영굴, 용천동굴, 당첨을 동굴은 규모와 형태, 지형, 다양한 동굴 생성물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검은오름 동굴계에서도 만장굴은 길이와 규모가 세계적이다. 특히 동굴 내부에는 용암이 엊그제 흐른 듯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어 동굴 지물의 종합시장을 연상케 한다. 용암 종유, 용암 선반, 용암 발톱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천장에서 떨어진 암석이 흐르는 용암에 의해서 운반되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 형성된 용암 표석. 동굴 형성 후 용암이 2, 3차에 걸쳐 천장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쌓인 용암 석주는 만장굴의 대표적인 동굴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동굴 속 동굴 천장이 무너지면서 다리처럼 만들어진 용암기호 등 화산 동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굴 지형과 지물들을 거의 모두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에 있는 용천 동굴의 발견은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가속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용천 동굴은 용암 동굴이면서 석회 동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암 동굴이다. 이런 형태의 동굴을 위석회 동굴이라는데 이것 용천 동굴에서는 용암 종유, 용암 선방과 용암 곡석 등의 용암 생성물이 있는가 하면 석회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종유관, 석순, 석주, 동굴 산호와 같은 탄산염 생성물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자연이 빚어낸 다양한 동굴 생성물. 지하 공간에 펼쳐지는 순수천연의 아름다움은 눈이 부실 듯 장관을 이룬다.
당첨을 동굴은 규모는 작지만 이 동굴에서 발견되는 석회질 동굴 생성물은 엄청난 밀도 속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처럼 검은 얼음 용암 동굴기에 분포하고 있는 5개의 동굴은 저마다의 개성으로 빛을 발한다. 복잡한 구조와 미적인 아름다움, 규모와 길이, 용암 지형의 보존 상태 등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동굴 입구에서 지하로 내려갈수록 무한의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는 맑은 물의 호수에 이르면 자연의 경의 앞에 넋을 놓고 만다. 게다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석순과 석주, 동굴 산호 등 자연이 빚어놓은 이 걸작에 누구라도 감동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세계가 인정한 용암동굴은 소중히 지켜가야 할 우리의 자연유산이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6년 기당미술관 첫 소장품전이 오는 14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기당미술관 소장품 중에서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 27점을 선보이는데요.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탐라 서예문화회 제17회 회원전이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회원들이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다양한 서풍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묵향 속에서 서예의 깊은 미학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김미지 화가의 개인전 미자의 봄이 오는 3월 1일부터 한 달간 델몬도 뮤지엄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간절히 맞이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봄의 온기를 전할 특별한 시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죠. 2026 제주 들불축제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3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사전 행사로 소원지 달기, 상징 달집 만들기와 오름 도슨트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요. 개막일인 13일에는 희망불씨 채화 재래와 희망 기원제, 제주 가문잔치, 시민 참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사업인 2026 꿈의 극단 제주를 함께할 주 강사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제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 기반 통합 예술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모집 대상은 연극과 공연 분야 전문성과 협업 기반 교육 역량을 갖춘 활동가로 총 3명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요. 전국에서 이 나무 심기 행사가 우리 제주에서 제일 먼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자, 제주 해녀박물관 일원에서 열렸는데요. 제주 자생종인 황근과 또 동백나무가 심어졌다고 하죠. 네, 이 황근이요. 특히나 이 해안 생태를 살리고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소중한 수종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묘목 하나가 우리 자연을 살릴 수 있는 큰 숲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봄바람과 함께 희망을 심는 계절인데요. 우리 일상에도 희망과 함께 또 새로운 변화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